그래서 조금 제가 과학 얘기를 좀 하고 내가 하는 게 뭔지를 또 해서 나중에 뭐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좀 얘기를 연결이 될 텐데 뭐 물론 과학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물리, 화학, 지질학, 뭐 생물, 뭐 천체학 이런 등등이 있고 그 물리 안에서도 또 분야가 있는데 사실 그 연구 분야, 연구 대상이 되는 그런 그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또 대충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제일 큰 거는 물론 이 우주를 연구하는 코스몰로지가 되겠고 훨씬 작게로는 뭐 바이오피직스나 고체 물리 이런 쪽이 되겠고 그보다 더 작은 거는 그 아토믹 피직스 그러니까 원자 스케일이니까 뭐 10의 마이너스 9성, 10의 마이너스 10성 이렇게 돼가지고 나노미터 정도가 그 아토믹 피직스 그 대상이 되는 연구 대상이 되는 크기가 되고 뉴클리어 피직스는 아토믹 피직스보다 한 약 10,000분의 1 뭐 그 정도로 작은 게 이제 또 뉴클리어 피직스고 그거보다도 한 10,000분의 1 더 작은 그러니까 그 소립자 그 크기는 이것보다도 뉴클리어보다도 핵보다도 한 10,000분의 1보다 더 작은 그런 거를 연구하는 게 그 입자물리인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은 입자물리하고 이 우주를 아는 이 코스몰로지하고 또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특히 우주가 아주 어렸을 때, 그랬을 때 우주가 아주 뜨겁고 온도가 높았을 때는 그 입자물리랑 또 이런 긴밀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입자물리가 하고자 하는 그 연구 과제는 여러분들이 있고 나 있고 뭐 이 세상의 모든 이 물체들 중에서 물체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가장 작은 알맹이는 뭔지 그건 우리가 소립자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뭔지를 먼저 밝혀내고 그럼 어떻게 그런 소립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그래서 힘에 의해서 상호작용해서 모든 것을 만들었는지 그게 과제고 알려고 하는 그런 연구 분야고 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주 우주가 지금 한 140억 년 정도 된 그런 우주거든요. 아주 초창기에 1초가 훨씬 되기도 전에 우주 나이가 그 당시에는 또 입자들 소립자들이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우리 같이 뭉쳐져 있고 그래서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때 시작해가지고 우주가 지금까지 진화되어 왔는지 그런 걸 아는 그런 게 되었고요.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죠. 너무 제가 빨랐는데 손이 항상 생각하는 남자는 많이 봐요. 어디 뭐 사람들 발표나 웹페이지 가나 특히 뭐 입자물리 뭐 그런 완전히 이 오피셜한 공식적인 그런 웹페이지에 가도 항상 이 생각하는 이 남자가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오래됐어요. 한 10년쯤 됐나? 아마 그 정도도 더 됐을지 몰라요. 제가 조금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 웹페이지를 찾고 그러다가 이 여자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벗어야 되고 벗어야 되지만 좀 감춰야 되고 또 좀 이 디그니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잘 없어요. 근데 보니까 근데 하나 그게 마음에 드는 게 딱 있는데 근데 또 보니까 약간 그 종량계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더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조각가는 예술가는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고맙다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야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현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이 사이즈가 이 국립 연구 단체가 작기로는 뭐 한 100명 정도에서부터 뭐 어떨 때는 뭐 수천 명까지 그런 한 단체가 모여서 같이 공동 협력을 하는 그런 실험이거든요. 그런 연구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교환 의견을 주고받고 그리고 또 모든 나라에서 다 오기 때문에 시간 차도 많이 나고 그래서 발견된 게 이 월드와이드 웹이 이제 우리 분야에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 대화의 수단으로서 필요하니까 그런 게 만들어져서 지금 보면 아무나 다 쓰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이메일을 쓴 지도 뭐 수십 년이 됐고 했으니까 그런 그 교환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게 발달해졌고요. 그 입자물리 소립자를 보려면은 이게 작은 거니까 어떤 도구가 필요하냐면은 물론 뭐 빛 같은 거는 우리가 또 눈으로서 볼 수 있죠. 이 작은 걸로 보면은 빛의 파장에 그 도구가 되는 주로 우리는 뭐 전자를 쓴다든가 양성자를 쓴다든가 빛을 써서 이런 작은 물질을 보는데
그 파장수를 아주 작게 해야지 작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빛보다도 훨씬 작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 도구가 되는 그런 뭐 양성자나 뭐 전자 같은 입자들이 아주 이 그들의 에너지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속기를 써가지고 그놈들의 그 에너지를 높이는데 그렇게 된다는 건 또 다른 말로는 고온이 된다. 그놈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아주 고온이 된다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아주 초기 우주랑 또 관련이 있는 거죠. 우주 초기에는 그렇게 뜨겁고 에너지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자물리를 아는 거 그리고 입자들 초립자 자체들이 이 우주 초기에 어떻게 돼 있고 그것이 어떻게 진화되어 있는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나 처음 그 과제로 가보면은 이거는 우리 고양이 나비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크게는 여기 갤럭시가 있고 하지만 점점 작은 걸로 지금 스케일이 이렇게 가서 이게 원자 안에 뭐 핵은 지금 크게 그려놨지만 사실은 핵이 원자의 한 10,000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 안에는 보면은 핵이 소립자는 아니고 그거는 또 중성자, 양성자 같은 걸로 더 작은 걸로 만들어져 있고 그놈들은 더 작은 거, 그래서 쿼크이라고 그러는데 업쿼크, 다운쿼크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업쿼크, 다운쿼크 전자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가장 작은 알맹이들을 그리고 그들을 이제 소립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발견이 됐죠. 물론 모르는 과제들이 앞으로 더 많아서 연구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들이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식에서 소립자에서 중성자, 양성자 만들고 핵 만들고 우리를 만들고 이거는 전부 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아주 작은 거리에서 보려면 어느 정도 작은 놈들이냐 하면은 이게 뭐 나노미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게 주로 원자 정도의 크기라면은 이거는 나노미터 10의 뭐 마이너스 18성, 10의 마이너스 19성 정도 가게 되고 이거를 에너지로 따지면은 이게 한 1조 전자볼트. 전자볼트 EV는 이게 에너지 단위인데 전자 하나가 배터리 1볼트 배터리에서 넣으면은 이게 에너지를 갖게 되거든요. 그 에너지가 1 일렉트론 볼트에서 1 전자 볼트인데 이거는 그것보다 한 1조가 더 많은 정도가 돼야지만 이렇게 작은 것을 볼 수 있고 이걸 또 우주의 나이로 따지면 빅뱅이 시작된 게 0초라면은 이게 10의 마이너스 9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성 아니면은 한 11성 혹은 0.01 나노세컨드 정도의 우주의 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아주 성능이 좋은 현미경을 있어야지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바로 가속기가 하는 일이에요. 다시 이거는 우주의 나이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뭐 스케일은 아주 리니어한 게 아니고 엉망진창으로 된 거예요. 여기가 뭐 0이라면 여기가 우리가 사는 우주. 우리 지금 우주 나이는 140억 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빅뱅으로 시작하면 요때의 나이가 10의 마이너스 35성 세컨드 그렇게 되면은 0.02 34개 1초거든요. 그럼 여기에 0.0 하고 여기 10개 1이고 그래서 이게 한 1조 전자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고 이게는 뭐 1 마이크로 세컨드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건데 소립자들은 아주 우주가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고온이고 에너지가 높았을 당대에는 우주는 아주 작죠. 근데 무지 많은 입자물들이 거기에 다니고 거의 숲처럼 그런 상태에 있고 뭐 우리 같은 이런 뭐 갤럭시나 우리는 거기에 있지도 않았죠. 물론 그런 입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형태였고 지금 우리가 이제 네,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입자들이 있었을 테고 지금 있는 소립자들은 그때 있었던 모두가 다 지금 현 자연에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지금 우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업쿼크, 다운쿼크 전자들은 우리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광자들 많고 이 현재 우주에 그 다음에 뉴트린이라고 중성미자는 또 많아요. 중성미자는 질량이 아주 작은데 전자보다 한 1밀리언 더 작으니까는 1밀리면 100만이죠. 100만 배 더 작은 게 중성미자의 질량인데 워낙 많아요. 이 우주에. 그래서 중성미자 우주에 있는 걸 다 합해보면은
우리를 우주를 만들고 있는 물질들 다 합, 갤럭시들 다 합하고 뭐 그 더스트를 다 합하면은 고질량하고 중성미자 질량 다 합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그만큼 중성미자가 많고, 특히 이제 중성미자는 여러분 1초 동안에 한 100조의 중성미자가 여러분을 통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못 느끼죠. 왜냐하면 중성미자는 이렇게 물질과 작용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와가지고 그냥 내려가는데, 이놈들은 질량이 워낙 작다 보니까 전부 거의 빛의 속도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다른 거는 이제 다크매터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암흑 물질, 뭐 여러 가지 그 실험에 의해 가지고서는 그런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게 증명이 되어 왔는데, 하나 예로서는 그 갤럭시가 돌면은 이거는 중력을 해서 도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물질을 다 계산해서 보면은 그 가속 값이 안 나와요. 갤럭시에 도는 그 속도가 안 나왔는데, 더 많은 무슨 물질, 중력을 줄 수 있는 더 무슨 물질이 있어야지만 되고, 그 물질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보다 한 5배가 더 많아야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못 봤으니까 그거를 이제 암흑 물질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암흑 에너지라고, 우주가 계속 팽창해 왔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는 빨리 팽창하다 지금은 서서히 팽창하려니 그 속도가 줄으려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한 15년 전에 그 발견된 걸로는 이게 가속되면서 다시 팽창한다. 그러면은 그게 뭐 우리가 아직 중력을 잘 이해 못하고 있었든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에너지 같은 게 있어야지만 그런 가속이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아직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암흑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등등 이렇게 우리가 많은 건 알고 있고 어떤 거는 많이 몰라요. 아는 것도 알지만 또 알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다시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속기를 주로 서서 특히 이 소립자 중에서 무거운 거는 주로 가속기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소립자들이 6개의 쿼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업쿼크, 다운쿼크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 경입자라고 그래요. 전자 같은 건데 전자보다 훨씬 무거운 게 뮤온 입자고 타우 입자고, 그 다음에 3가지의 중성미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만드는 거는 현재 우주에서는 업쿼크, 다운쿼크, 전자 이런 걸로 만들었지만, 이런 거를 보다가 현미경처럼 이 가속기를 서서 보니까 그 가속기가 거의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서 우주 초기에 있던 그런 입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보고 싶은 거는 뭘로 되어 있는지 들여다보다가 그 도구로 의해서 아주 모르게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입자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자들, 예를 들어서 탑코 같은 거는 아주 질량이 무지 커요. 이거는 뭐 양성자나 뭐 수소 원자에 비해서 질량이 한 180배나 더 큰데, 이건 작기는 뭐 무지무지 작은 그런 그 소립자고, 근데 이거는 현재 자연에서는 없고 우주 초기에서만 있었던 그런 입자들이에요. 많은 질량이 큰 부분들 대충 그렇고, 그래서 가속기는 뭐 아주 성능이 좋은 현미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타임머신이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우주 초기에 있었던 그런 입자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는 안 그려놨지만 또 이것들의 반물질도 다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견된 입자들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했던 거를 측정해보고 보면은 맞는 게 많아요. 여러 가지 설명되는 게 이 이론으로 우리는 표준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설명되는 게 많은데, 궁극적으로 설명되는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 힉스 발견된 건 여러분 잘 아시고, 힉스가 이런 소립자들의 질량을 주는 그런 입자다. 그래서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 탑콕이 뭐 전자보다 질량이 100만 배나 더 크거든요. 왜 100만 배나 더 큰지 그런 거는 힉스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립자들 질량이 각양각색인데 왜 꼭 값이 돼야 됐는지 그런 건 아직 우리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진짜 질량의 근원은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고, 왜 뭐 탑 쿼크이 6개가 되었는지, 왜
4개면 아니고 8개면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설명을 못 해요. 발견을 했지만 왜라는 건 설명이 안 되고 또 이 입자들을 막 성질을 조사해 보면은 거친 우리가 그룹을 나눌 수가 있어. 3개로. 근데 왜 그룹이 3개가 되고 2개면 안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고온에너지로 자꾸 가고 고에너지로 갔다 보니까 지금은 자연의 힘이 4가지죠. 중력이 있고 전자기압이 있고 양력이 있고 강력이 있는데 고온에 가면은 이 양력하고 얘네들이 하나가 돼버려. 지금은 2개로 돼 있지만 아주 고온에 가면 하나가 되고 강력도 거의 또 다른 2개 같이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입자물리에서 과연 모든 힘의 모든 4개가 아주 고온에 가면 아주 우주 초기로 가면 얘네들이 하나였다가 우주가 식으면서 이 힘이 4개로 다시 갈라졌을 거다. 그런 이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과연 그런지 또 가속기로서 뭐 입자도 발견하고 반물질 입자도 발견하고 다 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우주 초기에 그 에너지가 많았을 때는 컸을 때는 입자 반물질이 아마 비슷한 양으로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니까 반물질은 다 어디로 가고 우리는 전부 물질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반물질을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큰 문제고 중성미자는 우리가 조금 알아요. 새로운 결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흥미있는 그런 입자인데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것들이 많고 또 중성미자의 그 성질들이 다른 입자들이랑 많이 다르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 기대하고 있는 거는 아마 중성미자를 많이 연구하고 그 성질을 많이 알면은 다른 문제들을 아마 중성미자가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이론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흥미가 많아요, 이 부분에. 그 다음에 뭐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이런 게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은 이 표준 모델로 설명이 안 되고 그 표준 모델을 안고 그거보다 더 완벽한 그런 이론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찾는 게 이제 입자물리의 목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세대의 과제고 우리는 뭐 저 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자리를 마련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그런 세대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주 나이 보여드렸죠. 진화. 여기 빅뱅에서 지금까지 온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더 고온으로 더 많은 에너지로 가려고 하는 게 지금 목적이죠. 왜 그러냐면은 힘이 여기 4개 있다가 가서 하나가 될 그런 뭐 신빙성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걸 찾아내고 그렇다는 거는 다른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는 6개 콕이 있고 뭐 6개, 3개 경입자 있고 3개 뭐 중성미자가 있고 그렇지만 아주 고온에 가면은 얘네들은 아마도 하나 입자에서 어떻게 나중에 식으면서 이놈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됐을 것이다. 그런 게 이제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건 아주 고온에 가면은 물론 이 자연 법칙들이 지금이랑 많이 달라요. 지금 힘이 4개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힘이 하나였을 거고 그렇다는 거는 그 이론이 훨씬 더 완벽해가지고 그 훨씬 완벽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모델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완벽한 그런 이론을 찾아내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모르는 그런 과제들을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더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많이 고온으로 가고 고에너지로 가려면 이렇게 가속기가 필요한데 이 가속기는 한 80년 전에 어네스트 로렌스라고 버클리대의 교수로 있던 분이 처음 발명해서 지금 보는 그 사진은 자기 처음 발명했던 그 가속기거든요. 근데 우리 입자물리가 이 가속기를 계속 개발하고 더 성능이 좋은 그런 가속기를 계속 만들어 왔고 지난 80년 동안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가속기들 그러니까 입자물리 가속기는 세계 많지 않아요. 한 3군데가 지금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한 2개 정도 조그만 데 있고 그 외에는 입자물리를 위한 가속기는 지금 작동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속기들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그러려면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하고 값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많지 않고 몇 군데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이 와서 같이 이제 실험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거는 선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지 헤드론 콜라이더나 그런 거가 선이 하나 국립
연구소고 유럽을 공동체로 한 그런 연구소고 일본에도 있어요. 고에너지 물리 연구소라고 KK 거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는 페럼랩에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성질들이 이 각각의 그 가속기를 하고자 하고 그런 이 모형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 개 적어도 3-4개 정도의 다른 가속들이 있어야지만 모든 걸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로는 안 되고. 가속기는 우리 입자물리가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계속 개발을 하는 중이고, 근데 우리가 개발했던 거는 이제 사회에 보답을 해야죠. 그래서 사회에 그 산업에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이 자연 기초과학을 이용한 연구를 위한 그런 가속기도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이게 아마 포항일 거예요. 포항 가속기도 기초과학을 하는데 쓰이고 또 뭐 재료나 뭐 아니면은 바이오 피직스 이런 데도 많이 쓰이는 게 이 포항 가속기인데, 그리고 이런 거는 주로 큰 가속기들이고, 그러면 산업인 NSE는 주로 조그만 거예요. 우리 옛날에 발견해서 썼던 거, 그 입자물리에서 여러 가지 산업, 예를 들어서 뭐 타이어 같으면 거의 100%가 그 서피스를 가속기로 많이 처리해 왔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음식을 오래 보존하려면은 우리가 싸잖아요. 그런 것도 가속기로 많이 처리되고, 그 다음에 이 security, national security 이런 박스에 뭐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가속기를 쏘면은 쏴서 그거를 쏜 다음에 나오는 반응을 우리가 검출하면은 그 안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건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에너지라 가속기를 써서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 아마 미래에도 쓸 그런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환경 보온, 뭐 예를 들어서 오염된 물질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폐기물들 이런 것들도 가속기를 처리해서 우리가 훨씬 이 사회에 여러 가지로 더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더 좋게 그렇게 만들게 쓸 수 있는 게 가속들이고요. 물론 이 의학계에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만 개의 가속기가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가동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여기 포항 가속기뿐만 아니라 이 중이용 가속기도 지금 건설 중이고, 입자물리로서는 뭐 충돌해서 나오는 그런 해서 입자 충돌해서 이 LSE, 선에서처럼 그래서 해서 그 에너지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빔을 아주 입자 빔을 많은 입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많으니까 우리가 아주 인텐스한 그런 빔을 갖다가 써서 거기에서 이제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씩은 이 빔 입자들 중에서 다른 입자로 아주 질량이 크고 아주 고온에 갔을만 볼 수 있는 그 입자를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아주 작으면은 이게 그 법칙을 물리를 그 바이올레이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불확정성 원리에만 맞게 이렇게 아주 큰 에너지나 아주 질량이 큰 물질을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고, 아니면 뉴트리노 빔 같은 걸 아주 강하게 하면 또 많은 이론에 의하면은 뉴트리노 중성미자와 관계되는 아주 그 파트너 미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중성미자 성질을 이용하면은 그 아주 질량이 큰 파트너의 그거는 아주 우주 초기에서만 있었던 그런 물자를 간접적으로 또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높은 에너지, 높은 온도나 아니면 아주 우주 초창기로 가서 아주 더 완벽한 그 자연 법칙을 발견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과제되는 문제되는 거를 아주 자연적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우리 목적이 되겠고요. 뭐 이 중성미자나 암흑물질 이런 거는 주로 이 땅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우주선의 백그라운드 적게 되고,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있는 이런 아주 뭐 여기는 한 1.5km 정도, 여기는 한 2km 정도 지하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유럽에도 몇 개 있고 한국에도 있고 여기는 이제 양양. 최근에 중국은 아주 깊은 데로 지금 그 언더그라운드 랩을 만들어 놨는데 양양의 이현수 박사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양양의 그 사진인데 여기 양양 양수 발전소 안에 있어요. 여기서 한 700m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서 그래서 뭐 중성미자나 암흑물질 그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도 이 중성미자를 많이 내요. 제가 3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자와 같이 나오는 그런 미자라 해서 전자 중성미자라고 그랬는데 그런 놈들이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검출기를 여기다가 약간 여기 산이 높게 있어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한 70m 정도 높이로 그 밑에다가 검출기 하나 두고 여기는 한 200m 지하로 또 검출기 하나 두고 여기서 나오는 이 중성미자를 이용해 가지고 또 그 성질을 연구하는 게 또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뭐 닥메라 같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 주로 아주 성능이 좋은 그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한 똑같은 원리지만 물론 백그라운드 같은 것도 훨씬 적고 훨씬 이 많은 픽셀을 가지고 그런 걸 만든 다음에 뭐 이 칠레나 이 아리조나 같은 데는 건조하고 특히 이런 데는 산이 높고 이런 높은 산이면은 훨씬 백그라운드 작기 때문에 쉽게 더 좋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암흑 에너지 정도로 가고